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문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은 저출산 아포리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서울 수도권의 어떤 그 영향,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 그런 주제는 계속 주기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굉장히 심각하다. 자,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게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표심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이 집권 얻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집중적으로 다루질 않고 대처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학자들만 이걸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은 소멸하는 국가 1위라는 거예요. 1위. 앞으로 소멸할 수 있는 국가 1위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소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출산율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오히려 더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건 정치가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 같은 유튜브라도 이런 얘기를 빨리 알리고 그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그 대처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세상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큰 변화가 올 거라는 거야. 쓰나미급의 급격한 변화가 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플러스 1, 결혼을 남녀가 하면 지금 출산율이 0.7, 한 명도 못 낳고 있다라는 거야. 예? 이게 저출산이 나온 풍경, 실제 나오는 통계라는 거야. 0.79. 저출산이 나온 풍경들을 보니까 자, 이런 풍경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자, 벚꽃이 일찍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사라지고 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우고 있잖아. 지방의 1등 국립대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지방 대학은 소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60세까지 청년회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세상에. 자, 2018년도부터 5년간 초, 중, 고 193개가 폐교했다. 자, 그리고 2022년 전국 읍면동 94곳에서 출생아가 제로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곳이 94곳이라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자, 몇 년 뒤에는 한국인으로 아이들 그룹을 꾸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거라는 거야. 자, 이런 풍경이 조만간 현재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자,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지방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미 서울 수도권도 영향권에 들어가가지고 폐교가 나오고 있다고. 실제로 서울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수도권으로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가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예요. 도봉고등학교가 1950년대 이후에 일반계 고등학교로는 처음으로 폐교했다. 서울에서도 고등학교가 폐교했다라는 거야. 자, 초등학교 폐교는 몇 건이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폐교는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고등학생은 줄어들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도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저출산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세웠고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200조 원을 투입했는데 이 기간 출산율은 더 급락했다. 자, 왜 급락했나? 간단하죠.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했고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폭등했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을 해도 동거 형태로 오면서 아이를 낳기를 포기한 거죠. 자, 그 원인에는 서울 수도권의 집중화와 서울 수도권의 집값의 폭등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아포리아가 됐다는 거야. 어떤 두려움이 됐다는 거야. 이건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야. 자, 문제는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남의 나라가 하고 있다는 거야. 해외 언론과 싱크탱크들도 한국의 출산율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남의 나라 출산율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야.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했어요. 2021년도에 한국 사회 구조상 한국 여성에게
결혼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 미국, 스웨덴처럼 비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 결혼하는 관습과 뭐 형태를 보면은 이제 이 시대에 안 맞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일단은 고부간의 갈등이 무척 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깨구락지가 돼서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특히 MZ세대 애들은 왕래하는 것도 싫어해. 결혼해서 남자 집안, 자기 남편 집안과 왕래하는 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남편과 결혼하는 거지 저쪽 남편 쪽에 시부모를 모시고 시부모와 관계하는 것도 싫어해.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비혼으로 가는 거야. 동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생활 양식의 변화를 반영해서 이런 피터슨 국제연구소에서는 비혼 출산율을 높이라는 거야. 프랑스, 미국, 스웨덴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대책이 될 수도 있다.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우리 세대만 해도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예전 같지가 않아. 그리고 요즘 그러잖아요. 또 제사를 지내다 보면 이건 또 형제들끼리 싸워. 내가 왜 제사를 지내냐. 뭐 그런 문제로.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었다니까.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 문제 연구소는 2006년을 한국을 지구상 최우선 소멸국가 1호로 예언했다. 출산율이 0.79가 되니까 최우선 소멸국가로 지정을 해. 이런 얘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언은 20년에 걸쳐 현실화되었는데 한국은 2020년도부터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나타났다라는 거 2020년도에. 그래서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8 때가 분기돼서 0.79. 서울은 더 떨어져요. 0.76이 되고 그래요.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언론에서 대한민국은 소멸국가 1호로 보는 거예요. 자, 이 저출산이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국민연금 고갈이 나오는 거야. 이 젊은이들이 탈 사람은 많은데 돈을 낼 사람이 적어지잖아. 그래서 5년 전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다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돈을 많이 내서 그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돈을 낼 사람이 적어지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자, 서울 광진구에서는 화양초등학교, 강서구에서는 염광초등학교, 은평구에서는 은혜초등학교. 자, 이렇게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나오고 있다. 자,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103명 5,217명이었던 서울의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수가 지난해 90만 4,705명으로 줄었다는 거야. 13만 명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만에 12.6%가 줄었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4년 뒤에는 얼마나 줄겠어요? 한 20%, 30% 줄어들겠죠. 자, 이 기간 고등학생은 23.6%나 줄어들었다는 거야. 자, 위로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자, 지방 신입생은 제로다. 지방은 더 심각하겠죠, 당연히. 전라북도 지역 초중고에서 신입생이 23곳이 나왔고,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33곳,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32개 학교에서 신입생을 아예 받지도 못했다. 다 폐교가 되는 거죠. 강원도에서는 17곳이 신입생 제로였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방대학은 소멸로 가는 거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자, 2021년부터 대학 입학 가능 학령 인구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미달하기 전에도 뭐 지방대는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갈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요즘은. 교육부는 2024년까지 이런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전국의 폐교가 예상되는 대학을 한 38개 정도로 봤다라는 거예요. 특히 학령 인구가 40만 명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2034년부터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나비 효과가 본격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대학은 점점 더 많이 폐교가 되면서 2030년 정도 되면 완전히 이 피크를 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대학 폐교가 문제가 뭐냐면 지방 경제를 또 이끌어가는 게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폐교는 지방 소멸로 가는 거야. 군 수요 변화로 인한 대학 폐교가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2016년생까지는 40만 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2016년생까지는 40만 명이 넘게 태어났는데, 하지만 2017년생부터는 30만 명, 이제 올해 들어가는 애들이죠. 2017년부터는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자료니까 30만 명대로 2020년생은 20만 명대로 급속히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3년 뒤에는 뭐 유치원이 폐교한다고 해야 되나요? 유치원이 더 많이, 공립 유치원들이 더 많이 폐교한다라는 거야. 지금 2017년도에는 30만 명, 3년 뒤에는 20만 명, 이렇게 급격하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자, 20만 명이 고등학교 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는 어떻게 되겠냐고. 대학교가 한 반은 없어지겠죠? 잘못하다가는 이제 인서울도 이제 뭐 그냥 만 내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문제는 이게 병원이 문제야. 요즘 이제 소아과가 청소년과로 바뀐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청소년 소아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자, 소아과가 문제다. 자, 코로나19 사태와 저출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 출산율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소아과는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병원을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동네 소아과들이 줄폐업을 하고 있다는 거야. 40만 명 가던 게 20만 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아과들이 영업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줄면서 소아과도 사라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소아과 662곳이 폐업했고, 개업한 소아과보다 폐업한 소아과가 더 많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폐업하겠죠. 아이들이 줄면은. 그리고 소아과가 이게 특성상 수가가 낮고 진료 시간은 길잖아요. 애들이 막 우니까 손님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출산으로 절대적인 환자 수가 줄어서 그 소아과 의사들이 뭐 성형과나 성형외과나 요양병원 쪽으로 빠지는 전문의들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오죽하면은 올해 전반기에, 이거 작년이죠. 작년 전반기 64개 수련병원 소아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자가 단 33명, 전체 소아과 정원 중 16% 정도에 불과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모자르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부산에 있는 5개 대학병원에서는 아예 소아 청소년과를 지원한 전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병원이 지금 수도권에도 있다라니까. 가장 큰 문제는 소아 응급 치료 체계의 붕괴라는 거야. 이제 응급 진료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소아를 위해서 이게 완전히 붕괴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국 대학 병원 중 소아 청소년 응급 진료가 가능한 곳은 36%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즘 그 아이들이 아파도 치료할 곳이 없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지금. 자, 이렇게 저출산은 저성장, 이런 악순환을 만든다라는 게 문제겠죠. 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0.79가 됐는데 이 0.79보다는 이 떨어지는 낙폭이 더 크다라는 거야.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 낙폭, 그 속도가 더 크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한국처럼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2000년 한국 출산율은 1.48, 일본보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2018년 출산율이 0.98, 18년 동안에 이게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0.5 정도가 줄어든 거죠. 세계에서 처음으로 1명을 밑돌았다라는 거야. 세계에서 처음으로 1명 이하로 갔다. 자,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집값 폭등이에요. 집값 폭등. 자, 2021년대는 0.81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0.7명대까지 추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혼한 애들은 다 아파트에서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자기들이 과거에 살았던 정도의 주거 여건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아파트가 분양받으려니까 10억이더라. 그리고 외곽으로 가면 한 6억이더라. 자, 그러니까 잘 안 받죠?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외곽에선 다니지도 못하고, 서울 도심에 살려니까 10억 달라고 그러고, 전세 들어가려니까 한 5억, 6억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나마 빌라로 들어갔더니 사기 당하고, 아이들이 결혼할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죠. 자,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성장률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돈 쓸 사람이 없는 거야.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년, 2070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 72%인 생산 연령이고,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 이 정도 인구는 생산 연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나이대는. 자, 이 비율이 2050년 가면 51%로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쓸 사람도 없고 세금 낼 사람도 없다라는 거야. 줄어든다라는 거야. 다 이게 부양할 인구로 바뀌는 거야. 반면 고령 인구 증가는 65세 이상 증가는 이 기간 동안 15.7%에서 40%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앞으로 50%가 한 50%를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 문제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을 또 쓰지도 않아. 그죠? 그러면서 저성장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 2050년도에는. 청년 인구도 감소되고 있어요. 2020년도에 789만 명이었는데 2040년도 가면 447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생들이 확 줄어든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뭐 지방은 그냥 소멸. 자, 소멸이에요, 소멸. 도심은 고령화되는 거고. 자, 그리고 서울 수도권으로 더 많이 이 청년들이 다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또 집값이 또 비싸니까 결혼은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그 악순환이 계속 되겠죠. 그죠? 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의 위기에 닥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